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감히 함부로 나누기에도 영광이다 할 만한 바로 그 인물 안중근 의사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이제 철저히 이 책으로 나누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 떠오르는 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 이제 이거죠. 근데 이거 이전에 이제 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의 인품만으로도 그냥 인간 안중근만으로도 정말 반할 법한 어떤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지금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분은 그 당시에는 어떤 최선이라 할 만한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소신 있게 살아가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중근 의사님은 당연히 구한말 시대 사람이고 집안 자체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큰 흐름은 개화파 사상 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서양을 알고 싶어서 천주교를 믿게 되고요. 아버지는 이제 조금 조건부를 믿으면서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날 때부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라는 거. 그래서 시종일관 독립운동을 할 때도 계속 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그 정신이 그대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유교적인 것들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 개화파 쪽에 있으시다는 게 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동학농민운동 지금 들으면 너무 좋은 어떤 운동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때 시대에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동학농민운동이 폭도들이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제 어떤 그 질서, 이 사회의 어떤 계층을 다 와해시켜버린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집안 입장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저지하는 일본군과 합세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개화파나 어떤 이 보수적인 그 동학농민운동이나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입장이 같았어요. 근데 이제 개화파는 세상 흐름과 서양의 어떤 것들을 배울 건 배우면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한 거고, 동학농민운동은 자체 이제 어떤 신토부리적인 어떤 그런 느낌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제 민중들의 힘으로써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개화파의 단점은 어떤 서양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서 나라에서 이제 백성들이 당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관대하게 좀 취하는 입장이 있었다. 반면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너무 보수적이고 안에만 갇힌 운동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계의 흐름에 맞게 좀 발달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이제 개화파와 이제 그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죠. 이쪽이 똑같은 주제지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중근 집안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합니다. 이제 그 폭도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김구는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서로 영웅인 걸 알아보고 서로 그때부터 친분을 맺게 되고, 김구가 쫓기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적이긴 하지만 숨겨줍니다. 또 이제 그 안중근 아버지 숨겨주고요. 이후에도 그 김구와 이제 이 안중근 의사의 집안 사람들은 계속 함께 맞물려서 이제 독립운동을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거사를 일으키고 나서 이토룡을 저격하고 나서 가족들이 계속 박해를 당하면서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그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하게 된다. 딱 한 사람만 아들 중에 이제 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걔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도중에 일본이 비열하게 이제 그 안중근의 색종의 손자죠. 독살해서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간첩을 보면 아주 끔찍하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전형적인 어떤 훌륭한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났을 때도 너가 거사를 잘 진행했다,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지했던 놀라운 어머니이십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어떻게 과감하게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 이런 얘기부터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사를 잡은 다음에 막 구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실수로 모르고 이렇게 한 잘못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려주겠다 막 이랬어요. 왜 이랬냐면 국제사회에서 못 모르고 이렇게 벌어진 일이지, 아니면 이제 호기롭게 자기 일은 좀 알려보려고 이렇게 우연히 저지른 그 일이지,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일본의 지배를 싫어해서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 이렇게 이제 왜곡해서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게 또 동정을 사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독립이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결국에는 막 일본을 막 이제 완전히 이기게 되니까 일본이 힘이 없어서 뭐 이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막 처절하게 독립운동하고 막 이런저런 운동을 막 했기 때문에 다른 외세들이 따로 이제 독립된 나라가 있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우리가 지배해도 피곤하겠구나라는 어떤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계속해서 막 그 나중에 저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을 몰아낼 힘이 없는 거는 확실하다. 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피곤한 나라, 함부로 지배하면 피곤한 나라니까 함부로 건들지 않을 것이다.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완전 밀어낼 힘은 없다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막 하면서 구슬리면서 너 천주교 신앙과 모순되지 않냐 뭐냐 하면서 돌아서라 이렇게 해서 조용히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이유는 뭐 살인하지 말라는 성경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도 전쟁 중에는 상대를 살해하는 게 정당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십니다. 정당하게 의로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는 독립군 운동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적군의 입장으로 일본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의 입장에서 사살한 거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또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집안 내에서의 효보다는 충이 먼저다. 네가 너무 잘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집안이 부였했는데 자, 아까 개화파와 이제 동학농민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진압하는 입장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폭도들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압하는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지. 나라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뭐 일본과 협조해서 뭐 이제 그 동학농민을 진압한 그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데 동학농민운동은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게 정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에 뭐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빠짐없이 안중근 의사는 다 참여하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또 만주에 가서 그 독립군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막 그 뭐 이제 그 민영한 뭐 자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제국 이제 그 군대를 해산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의병들도 다 모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재산까지 다 써가면서 열심히 실제로 전투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패배하는 어떤 전투도 많았는데 거기 중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으셔서 나타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대인배적인 어떤 모습도 또 역시 있는데 일본군을 포로로 잡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민공법이라 해가지고 세계 국제법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으면 이 사람들이 항복하고 이제 싸울 의사가 없다 그러면 놔주는 것. 근데 이거를 놀랍게도 지켰다. 주변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으면 하나도 안 놔주고 잔인한 그 가악한 놈인데 어떻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그냥 놔주냐. 그것도 나중에 무기까지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기를 잃어버려서 돌아가면 우리 너무 혼납니다. 이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기니까 그거에 또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나라, 세계에 이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고 하면서 또 이제 천주교 신앙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나중에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사실은 좀 안중근 의사분의 어떤 대단한 분이고 사실은 반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요? 되게 그 안중근 의사의 특징이 선비과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대세는 뭡니까? 양반 가문의 대세하면 이제 선비에서 이제 문사적으로 막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상무적 기질이 있었다. 그래서 사냥이나 총 이런 걸 대단히 잘 쐈습니다. 그래서 이또이로군을 쐈을 때도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주변 강요들이 놀라가지고 다가오니까 3명을 더 쏩니다. 그러면서 총 한 발이 이렇게 딱 남게 되는데 어쨌든 빗나간 탄환이 하나도 없었다. 원래 상무 정신이 뛰어나고 운동 능력과 대범한 부분이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어때요? 특징이 투박하죠.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메마르기 좀 쉽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넌 그거밖에 못하면 이렇게 막 세게 나갈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그러면서 또 인자하고 온화하다. 그러니까 인자하고 온화한데 결단력 있고 그러면서도 강단 있게 강할 수도 있다라는 이거는 대단히 멋진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반했고 일본 사람들도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잡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관리 감독하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판사도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막 그거 하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을 죽이게 됐어.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다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중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아쉽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사실은 그 인자하신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때 일본은 너무 사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러일 전쟁 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편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이 막 청나라도 깨부시고 우리나라도 막 힘 쓰려고 하고 뭐 이런 거 같으니까 무서웠던 거고 그래도 그나마 동양 쪽의 이웃나라 일본이 이기면 우리를 그래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호의를 베풀 거다라는 너무 착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조차도 처음에 이제 일본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지배하려고 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안중근 의사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거사를 일으키는 그 이유도요, 단순히 우리나라 독립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러인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일본이 만주까지 진출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진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일본에 흡수돼 버리고 말게 될 거다라는 어떤 국제 정세를 깨닫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혼자만 결심한 게 아니고 또 따라서 나오신 두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하면 나중에 또 숨었다 나중에 또 총을 쏘려고 준비했던 두 분이 더 있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은 이제 활약은 못하게 되고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이제 징역 3년 뭐 이런 형을 받고 대단히 풀려나게 되는 이건 이제 일본이 뭐 괜히 뭐 착한 척 한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어디까지나 얘네가 못 모르고 활동한 애들이다. 그리고 뭐 조선은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홍보하려고 다 이렇게 한 거고 안중근 의사도 막 자꾸 회의려고 한 게 당연히 자신들의 고위 관료를 죽였는데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최대한 그리고 오히려 아예 안중근 의사를 살리려 했어요. 대신 타협시켜서 그 소신을 버리고 내가 실수로 잘못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면 살려주겠다. 광고 효과를 노린 거죠. 아주 이제 간악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좀 갖고 있었던 이때 당시 뭐 그런 한계가 조금 있는데 뭐였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천황을 윽박해서 조선을 삼키려 했다. 그렇게 법원에서도 계속 진술을 하면서 그래서 천황은 일본의 천황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서양의 외열강 세력에서 우리 그 동아시아 청나라와 한국과 일본을 지켜주려는 입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토가 간혹한 이제 나쁜 뭐 정미 7조를 뭐 기타 등등 뭐 조약들을 막 맺어가면서 조선을 합병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천황의 뜻을 또 이어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 그게 옳다라고 인정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비굴하게 막 굽신굽신 거리는 게 아니라 일본의 너의 입장도 어쨌든 그 나라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그리고 다투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토가 흉악한 어떤 원흉에 대해서 이제 죽인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피력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다 배워서 알지만 다 나쁜 놈들이었잖아요. 그냥 한 통속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천주교 신앙이기는 했지만 서양에 대해서 배척사를 갖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도중에 이런 게 나와요. 너무 독실하게 잘 믿어서 신부들도 막 좋아했는데 대학교를 세우겠다.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라가 부강해졌나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프랑스 신부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신앙심만 없어지고 똑똑해지면 다 떠납니다. 이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는 막상 도움을 주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가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안중근 의사는 뭐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인데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데 일본 애들이 이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일으키고 나서 감옥에 있을 때 그 기록들을 다 없애고 가렸다. 이 사람의 어떤 이 사상이 너무 인도주의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안중근 의사의 그 주장은 뭐였냐? 단순히 뭐 우리나라 독립만 생각했던 게 아니고, 이제 뭐 청나라의 어떤 이제 어떤 여순이란 지역에 이제 제3자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공동화폐를 만들고, 이 세 나라가 마치 지금 유럽의 EU, 시대를 앞서간 거죠. 공동화폐를 만들고 서로 국민들 간의 2개국어 이상의 그 어떤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가 서양에 대해서 대항을 하자.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 대한 독립성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자. 서로 힘을 합쳐서 서양 열강에게 대해서 배울 건 배우면서 같이 발전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도 듣고 상당히 많은 부분 설득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도 이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침략 형태로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그리고 저도 이거에 본의 아니게 가둬도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게 되는 어떤 활동을 이또가 하기 때문에 하얼빈역에 나타나게 됐어요. 영하 10도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떳떳하게 총을 4발을 발사하고 정확히 다 폐와 이런 중요한 부분을 관통을 하게 되고, 총알에도 십자표를 해서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회전해서 박혀 들어가면서 이게 더 고통을 주는 거죠. 확실하게 죽을 수 있게끔 하고, 뒤에 뒤따르는 중요한 강요 3명을 더 쏴서 맞췄다. 다 빗나가게 하나 둘 총알 한 발이 남았는데 저항하지 않고 만세 만세를 외쳤다. 왜 이렇게 한 거냐면, 도망가면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막 뛰고 막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 핫 이슈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만세 만세를 하시고, 그냥 통쾌해서 만세 만세가 아니고 이게 어쨌든 좀 특이하게 행동을 해 확 국제사회 신문에 확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서 놀라운 거사를 일으키신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와 중국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국제가 다 놀라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사람들은 뭐 이또가 뭐 이렇게 피 흘리면서 뭐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절명을 했다. 너무 잘 맞아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이고, 또 천운도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에 그곳이 이제 러시아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거기 이제 그 이또이로 보면 이제 그 군악대들 저쪽에 갈 때 러시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럴령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 여기 인구도 적은 곳이기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서 올라가면 골치 아플까봐 좀 굽신굽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보호를 위해서 이제 검문도 할까요? 라고 하면서 러시아 군을 통해서 검문을 할까요? 라고 했는데, 일본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어차피 와봤자 뭐 다 일본 동양 사람들이니까 뭐 별일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서 검문을 안 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이제 검문을 했으면 러시아 사람들이 병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안중근이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딱 봤을 때도 훤칠하고 늘씬하고 키도 크고 이목구비 뚜렷해서 다른 일본 사람이 확 구별이 되더라. 그래서 검문했으면 이 사람은 백발백중 걸렸다.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안 걸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늘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뭐 꼿꼿하게 뭐 이렇게 다니고, 어쨌든 평상시 생활하던 대로 너무 차분하게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막 서필 막 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사인 받듯이 마치 막 그 주변 사람이 다 이렇게 막 몰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너무 온유하고 마음의 어떤 부드러움과 또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 포로도 놔주고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천주교 사상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다라는 믿음이 확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름답고 따뜻한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가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인품을 가지셨다라는 분. 그래서 굉장히 흠모할 만한 분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누게 된 게 역시 또 너무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분의 모습을 정말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역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